한국 외국어대 불어과 학생인 임수경 양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 주시고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리고 제가 같은 민족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어머. 평양에 가서 무려 46박 47일을 보내게 됩니다. 헐혈단신으로 괴뢰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우리 장한 딸, 우리 수령님의 딸. 김일성 당시 주석이 임수경 학생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쇼를. 고려 호텔 38층을 혼자 갔었다고요. 우와. 저 이 38층에서 투신하겠다. 판문점에 가서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온다. 내 땅, 내 나라 땅을 밟으면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곳 판문점까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한 여대생 때문에 남북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198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MZ세대잖아요. 20대 초반에 발랄했던 여대생입니다. 근데 집안도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일단 서울법대 출신에 메이저 신문사를 거쳐서 사회부장까지 역임했으니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엘리트 집안이었죠. 그런데 이 22살의 부유한 집안의 부잣집 딸이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끼리 남해안 여행을 계획합니다. 부잣집 막내딸이잖아요. 엄청 착실해. 그래서 집에 꼬박꼬박 전화도 드려요. 근데 여행을 간 지 일주일이 되던 날 6월 28일 어김없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막내딸 지금 어디서 뭐하고 놀아? 언제 올 거야? 그랬더니 약간 머뭇거리면서 엄마 나 지금 멀리 와 있어. 한 30일쯤 갈게. 라는 여운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1989년 6월 30일. 가족들은 이 여대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집이 아닌 TV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으로 만나게 되죠. 한국 외국어대 불어과 학생인 임수경 양은 오늘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평양도.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우와, 패션. 썰 좋은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경입니다. 자동차로 불과 4시간이면 올 거리를 저는 24시간을 비행하면서, 그리고 여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 아이고 어떡해. 이거 담배. 이게 실체인가? 전혀 이런 엄청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애가 집에다 무슨 편지를 남겨놓거나 이런 흔적도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두산도 올라갔어. 맞네, 백두산까지 갔습니다. 국회의원. 김정숙 동상. 아니,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TV를 틀었는데 남해 간다고 했다가. 여행 간 막내딸이 김일성이랑 화음을 하고 있어. 어우야. 이거 왜 거기서 나와? 완전 이 노래 아니에요? 거기서 왜 나와? 난 우리 딸 보령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여행 간다고 떠났는데 김정은하고 김정은하고 이렇게 있고 나는 이만갑 MC고.
잘 내라. 안 돌아온다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지금, 이건 쇼킹한 얘기예요, 지금. 야, 이 참이 뭔 일인가. 쇼킹한 얘기 중에 쇼킹한 얘기죠. 만약에 아버지가 공직자 출신이 아니었거나 기자 출신으로서 평소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저 집안은 진짜 큰일 날 일인 거죠. 그렇지. 저 사건 있을 때 당장 저 집안의 배경을 의심받았어요. 그렇겠지.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 공모했던 건 아니냐? 더 쉽게 말해서 간첩 아니냐? 라는 의혹과 조사도 많이 받았었는데 전혀 계획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몰랐다는 거죠. 부모님이 뒷목 잡을 만한 일은 또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딸이 평양에서 나온 거 말고도 임수경이 집에 온다고 했었던 6월 30일에 수경이는 오지 않고 TV에 나왔잖아요. 그날 집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 편지 무슨 편지였을까요? 누가 썼던 편지였을까요? 제가 그 편지를 지금 고이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이 글을 읽으시며 깜짝 놀라실 엄마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선 부모님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엄마 아빠의 딸은 결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동강난 반도의 남녘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반도의 북녘 땅 역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할 나의 조국이기에 또한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이 뉴스 나오고 이 뒤에 지하철역 나오면 검문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 고등학생인데 너무 늙어 보이잖아, 내가 좀. 그래? 네, 그래가지고 한 300m 걸어갈 때 가방 뒤지는 거. 가방도 뒤졌어요? 경찰들이 가방 뒤지는 거를 한 세 번, 네 번 당했던. 가방에 뭐 있을까? 뭐가 있길래 뒤져요? 그냥 가방을 보는 거예요. 그 전단지가 있을까, 뭐 화염병 있을까, 막 그랬어. 그 당시에는 아주 너무나도 쇼킹했던.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분위기 좋았는데. 그 분위기가 완전 반전된 거예요. 분위기 올림픽 끝나고 좋았고 또 대탕트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맞아. 화해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전에 문익환 목사 방북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때려잡자, 색출해라.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침범하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뀐 상태에서 이것까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 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89년도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분위기가 주요 이제 매체를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신대탕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성 화합의 분위기인데 한국은 그 임수경의 방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역으로 흐르고 있다. 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죠, 그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북한에서는 완전히 더 뒤집히지 않아요? 임수경 방북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잔잔하던 호수에 바위돌 하나가 던져져서 파문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목사, 신부, 뭐 노조 이런 건 북한하고 좀 다 안 맞거든요. 북한하고 안 맞는 개념이고 애매하구나, 약간 좀 설명하기가. 준엄하고 어색해. 좀 이런 나이 든 분들인데 사람들 속에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가 하면 내 눈앞에 진짜 진정으로 남조선 사람이 나타났다. 근데 그 남조선 사람이 너무 생기발랄하고 대학생이고. 이쁘고 대학생이고 그러니까 동원된 군중이 맞습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는 더 사람들이 열광적. 그렇지. 진짜 보고 싶어도 보고 그러니까 전국의 그 파문이 확산이 돼요. 북한 주민들이 왜 임수경이를 환영했냐면 반세기 넘치는 그 반남조선 교양을 새누리 지독하게 받다나니까 남조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를 것이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발견이. 네, 선입견이 여기 오니까 여기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그래서 그때는 조직 군중보다도 비조직 군중이 더 많았어요. 진짜. 막 일어났어요 아파트. 나 같아도 보러 가고 싶다니까.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저희 이제 엄마 때인데 여자들 속에서 그렇게 또 완전히 패셔니스타로 그래요. 옷 잘 입었더라고. 단발머리. 예, 단발머리하고. 근데 그게 정말 꾸미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무쌍이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무쌍이었으면 좋겠고 나도 흰 티에 청바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임수경 전 의원 뭐 이렇게 부르기도 많이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나요? 통일이 꽃,
우리 수경이. 우리 수경이 우리 수경. 이름이 되게 길다. 이 교시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게 사람들이 우리 수경이 어디 갔어 오늘 이게 퍼진 거지. 그런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임수경 부부 우리 수경이 뭐 자기 자매야 동생이야 이게 수령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게 퍼져서 우리 수경이가 된 거고 그대로 따라 그리고 통일이 꽃이 된 거고 임수경 양이. 네이밍 잘 붙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뭐가 중요한가 하면 미제와 남전 괴뢰들이 나가지 못하게 중중첩첩 포위망을 치고 있는데 맞아. 그런 얘기 많아. 혈혈단신으로 아, 맞다. 혈혈 그 다시. 포위망을 뚫고 그 괴뢰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우리 장한 딸, 우리 수령님의 딸, 심지어 돌아왔다고. 우리 조국의 딸 딸로 되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완전히 그냥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통일의 꽃으로 불러주시며 애국적 잔고를 한 그를 민족 앞에 긍지 높이 내세워두신 수령님의 그 품은 온 교리를 안아주는 위대한 어버이 품이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여대생 22살밖에 안 된 이 청춘이 왜 북한에 간 걸까요? 임수경 씨가 평양에 도착했던 다음 날 북한에선 유례없는 세계적인 글로벌 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8 서울올림픽 아주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러졌고요. 자, 이게 배가 아프단 말이죠. 무슨 코미디 영화 같아.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개최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행사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행사. 우리 엄마 이항사에 참. 우리나라 이 88올림픽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에서 비슷한 축제를 좀 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이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랑 다른 점이 좀 뭔가요? 올림픽은 올림픽 게임스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이제 100% 순수한 스포츠 행사고 이 월드 페스티벌 오브 유스 앤 스튜던스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물론 체육 대회도 하지만 정치 토론과 문화 교류. 그러니까 이쪽이 더 방점을 찍는 편이에요. 약간 규모가 큰 포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동유럽의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 진행된 적은 한 번도 없고 프라하 축제, 모스크바 축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축제 이렇게 하면서 평양까지 온 건데 이것이 평양에서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서울올림픽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광복거리에 이제 뭐 농구관, 배구관 이런 큰 생기죠. 스포츠 콤플렉스들을 짓고 그때 유경 호텔을 짓고 그 유명한 5일 경기장을 짓습니다. 이게 참실이야, 지금. 보이기는 177개국에서 2만여 명이 모였다가 북한이 공식 발표한 거예요. 북한이 그런 행사를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요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은 호텔을 배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열차 빵통이죠. 네. 개차. 네. 그걸 그 인입선에 쫙 박아놓고 부러운 대표단이 거기서 다 잤어요. 열차에서? 열차에서 먹고 자고. 근데 그때 준비를 그렇게 충분히 못한 거예요. 그냥 막 한 세계적인 거야. 축제를 못 하다 나니까 자유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대를 해야 돼. 이게 좀큰 나라는 자꾸만 호텔 가고. 선전을 해야 되겠는데 사회주의권은 어차피 서로를 이해하는 거고. 오히려 사회주의권은 기차에서 살아. 그러니까 뭐 재미난 얘기 한다면 각종 곳에서 포럼을 합니다. 포럼을 하면 포럼장에서 나가서 이제 중국과 북한 규탄 연설을 해요. 그러면 이거 어느 포럼에서 누가 언제 뭘 하느냐 이걸 저녁이면 그 친구들 방에서 토론하는데 이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도청하는 것 같아요. 저들 걸 어떻게 알고 진짜 도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친구들이 민족위원회 회의를 어디서 하느냐.
자기 숙소 복도 승강기 앞에서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여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승강기를 쫙 내려서 거기다 걸쳐놓고 전원을 꺼요. 그리고 승강기 안에 이제 강나라 말들 들어가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시 이상에서 계속 끌더라고. 이거는 저녁 시간만 되면 승강기 고장이나. 계속 고장난다고. 아. 임수경은 학생,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 국보법 위반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평양 축전에 임수경이 가게 된 것, 우리 정부가 추진했던 일이에요. 88년 9월에 우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7월 7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가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남북한 동포 간의 상호 교류 그리고 해외 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를 적극 지지한다. 그때 분위기 좋았지 뭐. 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발표를 해요. 이걸 듣고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초대장을 보냈어요. 내년에 13차 평양 축전이라는 게 열리는데 너네 대학생 초대하고 싶어. 제안을 했어요. 받아들이겠어? 그랬더니 정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콜. 말씀하셨듯이 분위기 좋았습니다. 바로 콜, 너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이때 평양 축전에 갈 대표단으로 우리 측에서 선정했던 곳이 사실은 어디냐면 전대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학교마다 총학생회가 있잖아요. 그 총학생회의 연합 조직입니다. 몇 개 학교는 이제 PD 계열의 학생회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NL 계열이 주도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마침 얘들이 그 특성이 뭐였냐면 조국 통일을 갖다가 모든 것에 앞장 세우는 그런 경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래서 이들이 선정이 되긴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하죠. 88년도 이제 77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이 다 손을 잡고 이제 한민족으로 이제 다 나아가자 앞으로 좋긴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하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교류를 하긴 좋은데 정부를 통해서만 교류를 해라.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거기에 이제 시비를 걸었던 것이 이거 아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89년 3월에 이제 문익환 목사의 이른바 비밀 방북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문익환 목사 사건이 딱 터진 다음에 아마 노태우 정부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들 봐라. 좀 풀어줬더니 이제 막 나가네. 그래가지고 그럼 규모를 줄이자. 규모를 줄여서 이제 보내라. 하다가 아예 이제 금지를 시켜버렸거든요. 갈 수가 없다. 대학생들은. 그러면서 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모를 줄여도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한 명만 보내자. 그래서 임수경 씨가 선택이 된 거죠. 일반 평양 시민들조차 2명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전대협이라는 남자하고 임수경이. 귀여워. 남조선에서 전대협하고 임수경이가 온다면 하긴 그 전 대통령 이름이 전두환이었으니까.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 실제 뭐 다 풀어보려고 했다가 문익환 목사가 반복한 걸 보고 당황을 해서 이렇게 막은 건지 아니면은 애초에 뭐 이거를 좀 빌미를 좋게 잡아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기회로 공안 정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일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또 임수경 씨를 이렇게 대표로 뽑았는지. 그러게. 네, 심지어 대학생이 또 딱 한 분이셨는데. 왜 회장이 안 가고? 네,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캐스팅을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왜냐하면은 당시 임수경은 운동권의 핵심 멤버, 조직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다만 그 전대협에서 표방하는 가치에 상당히 동의하는 아주 평범한 대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시찰 대상자가 아니고. 요 시찰 대상자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전과라도 하나가 있으면은 감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다 추적 당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얼굴 생긴 것도 정말 평범한 그냥 서울에서 그냥 대학교 다니는 그 평범한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호감도가 높은 얼굴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캐스팅 아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임수경 스토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제 방북하게 됐는지. 그걸 썼어요. 이거 약 인터뷰 형식으로 구술로 고백을 한 책인데 자기는 전대협 활동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튀는 아이도 아니었고 정말 사명감이 투철한 아이도 아니었고 단 한 가지 잘한 게 있었으면 일을 정말 꼼꼼하게 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여학생이었냐? 거기 답을 줬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군 미필자는 여권이 안 나왔어요. 맞아. 여권 자체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출국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대협 멤버 아주 다수는 아예 출국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군 필자 같은 경우에도 김포공항에 가면 병무청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든 미필자든 뭐든 간에 일단 병무청에 가가지고 신고를 해야 돼요. 난 출국을 하겠다. 그리고 2시간 무슨 그 방공 교육 받으러 안기부에 가고 안기부에 가야 되기 갔다고. 때문에 일단 나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일단 군 미필자의 전대협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또 캐스팅할 수가 없어. 전대협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서 내부 인사 중에 하나를 뽑자. 누가 있을까? 여자이면서도 일 처리 잘하는 수경아. 너 갈래? 그래서 가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좀 철저하게 좀 준비를 했었다 한들 안기부에서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아예 몰랐어요. 진짜로요? 언제 우리 안기부에서 알았냐면 임수경 씨가 평양 들어가기 하루 전에 알았어요. 하루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전대협 의장이 한양대 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 전대협이 평양에 사람 보냈다. 와. 내일 평양 들어간다. 이 발언, 폭탄 발언 이후에 이 유명한 전대협 의장을 잡기 위해서 의경이 당시 7,500명이 동원했어요. 한 사람 잡고. 근데 더 웃긴 건 홍길동이야. 이 양반이 또 안 잡혔어요. 여장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절대 안 잡혔어요. 여장이 가능한 분이어야겠네요. 이 의장이 누구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좀 예쁘장하게. 옛날에 잘생겼었구나.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왜 그 아이돌들 책받침에다가 사진 박았잖아요. 네. 그런 임종석 책받침이 있었다니까. 여고생들 사이에서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뭐 압도적이었고 심지어는 여고생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출귀몰 했거든요. 보통 전대협 대회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을 갖다가 전경들이 꽉 둘러싸거든요. 근데 거기 딱 하고 나타나요. 그다음에 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싹 또 빠져나가요. 이게 약간 또 홍길동 같고. 멋있구나. 지금의 나만의 약간 아이돌 코드에다가 북한식 약간 지도자 숭배 있잖아요. 이게 약간 결합된 분위기였어요. 자, 어쨌든 뭐 인물이나 뭐 카리스마나 인기는 그랬을 것 같아요. 있어 보인다. 와, 대단했네.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느낌? 진짜로 좋아했을 것 같아요.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서 사람들 막 많으면서 막 얘기하고 연설하고 근데 막 얼굴도 뭐 혼미남이고 막 이러니까 막 많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우리 띠 못다. 도망의 귀. 고마워 제가. 자, 그런데 가라고 해요. 근데 지금 나 그렇게 열성 막 그 뜨거운 가슴은 아니야. 뜨거운 나보고 가래. 그렇다고 북한을 가? 엄마 아빠 다 두고 임수경 씨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걸 수락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임수경 전 의원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당시 이제 87년 항쟁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권만 짱돌을 던졌다?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이힐을 신고 있던 여성들도 돌을 던졌다.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조국 통일에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 참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게 지금 젊은이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굉장히 공동체주의적이었거든요. 항상 조국, 민족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부채의식이 있었어요. 저들은 목숨까지 바쳤는데 우리가 감옥 같은 거 한 번 못 갔다 와 이 정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운동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시대적인 부채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기꺼이 자기를 갖다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는 누구나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당시에는 사실 그때 전대협의 활동들, 그다음에 이제 침묵적인 행동들, 그다음에 임수경 씨의 방북까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서도 운동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간 좀 반감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반감이 있고 그 전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분위기 좋았잖아요. 노태우 정권이 북방 정책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맞고 옛날에는 소련 책 들고 있다고 막 잡아가뒀는데 맞아. 소련 공산당하고 막 수교를 해? 막 이러고 분위기 좋았는데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면은 이른바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오케이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정부의 그 통제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또 운동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니들 통제를 받아야 돼? 이러는 가운데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양쪽 다 유감이죠. 당시 우리 뭐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부잣집이다 할 그렇죠. 정도인데 외국을 간다? 임수경은 더군다나 북한을 간다? 이게 가능할 얘기입니까? 일단은 임수경 씨 주장은 이거예요. 뭐 일단 출국 자체는 내가 합법적으로 했다. 막 자기가 무슨 잠수정 타고 가가지고 북으로 올라가서 무슨 초대소에 가서 사진 찍고 온 것이 아니라 원래 루트는 이거였어요. 원래 루트는 문익환 목사가 갔던 루트, 도쿄로 갔다가 베이징 들어갔다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는 이 루트를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임수경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에 도착한 그날 AFP 통신에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전대협 대표 해외 체류 중이라고 AFP가 빵 터뜨려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거 이제 그 안기부에도 들어갔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루트는 안 되겠다. 이제 AFP 통신이 보도한 것 때문에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도쿄에서 일주일, 7일 동안 체류했다는 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체류를 했냐? 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포기해버리고 어디로 갔냐? 바로 독일로 들어가기야. 독일을 택했다? 독일을 택했죠. 그럼 서독, 동독 중에? 일단 서베를린으로 들어가서 동베를린으로 들어간 거죠. 그때는 통일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고 베를린은 사실 동독 한가운데 있거든요. 동독 한가운데 있고 베를린은 또 나눴어요. 그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인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리 당시에 서베를린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하철 타고 동베를린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유학생들이 동독 물가가 싸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동독 들어가서 그냥 식구 때려 먹고 그다음에 또 좌파들이 많으니까 막스레니 선집 뭐 이런 거 전집 싸거든. 몽땅 다 삭곡 들어오고. 장벽 있을 때? 장벽 밑으로 그냥 밑으로요? 지하철이니까 막지 않았구나 안 그거를. 먹어요. 이제 말한 것처럼 지하철도 타고 가는데 다만 동독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서독 사람들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면 24시간,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은 무비자로 갑니다. 그리고 동독 도이치마크를 교환을 해서 그거 보여주고 여권 보여주면 자동차 트렁크 열어보고 보냅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베를린 가서 서베를린 한번 구경 갑시다. 차 타. 가니까 외교관 차는 그냥 통과해. 여권만 보여주면 자유롭게 보관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놀랐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 동독 서독이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 근데 그때 당시에 22살에 평창동 사는 대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지. 일본 이게 가다가. 의문인 거예요. 이것도 저청년이 공부시켜주는 거 이런 거. 이거 쉽게 본인이 알 수 없는 정보라는 거잖아요. 학생이 어떻게 주적이라고 부르는 북한까지 들어가잖아요. 봐봐요. 서독까지 어떻게 갔다는 거죠. 네. 서독에서 동독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동독에서 북한까지 어떻게 갈 거야? 그렇지. 더 힘든 난관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죠. 요때 이 북한으로 미립북하는 루트를 짜준 설계자는 임수경 씨도 아니고 전대협 씨도 아니었습니다. 따로 이 루트를 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 쪽에 뭔가 외교관이나 그래. 고영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신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럴 수 있겠다. 그때도 우리처럼 브로커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브로커. 브로커. 한국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브로커가 있었던 거지. 그게 북한 대사관에 아라 씨 정답. 아라 씨 정답. 왜? 브로커. 알아 이번 사상 처음으로 정답은 나왔어요? 나 지금 처음 아라 씨 맞췄어. 정답. 이런 날도 어려워. 어떻게 얻어걸려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브로커는 브로커인데 뭐로 위장한 브로커였을까? 표면적으로는 임수경 씨는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행사. 그것도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들어갔어요. 북한 패키지 여행. 자, 가이드. 서독에 여행사를 차렸던 사장이 있었어요. 이영준 씨라는 서독 여행사 사장이었는데 파독 광부로 독일에 가서 아예 시민권까지 딴 독일 교포였어요. 근데 이 독일 교포가 여행사를 서독에 차린 거죠. 왜냐면 서독에서 동독으로 가는 포인트들은 되게 많았으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차 타고 가도 되고 관광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다행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행사가 좀 수상해요. 왜냐면 이 여행사에서 파는 여행 패키지 상품들을 좀 제가 보면 그때 당시 금강산 관광 상품. 그때 당시 왜? 평양 관광 패키지. 소위 북한 전문 여행사였습니다. 89년도에. 사실 이영준 씨는 아라 씨가 추측했던 것처럼 북한 미립국 브로커로 활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서 들여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이용준 씨랑 그러면 임수경 씨가 서로 사전에 짰냐 안 짰냐? 안 짰어.
임수경 씨는 도쿄에서 길이 막혀서 어떻게 북한 가냐 이러고 있을 때예요. 그럼 이영주 씨는 임수경이 일본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평양에서 세계 축전이 있다고 하니까 갈 사람 없나 모집하고 있었던 차예요. 요거를 딱 양쪽 정보를 매치해준 측이 바로 어떻게 이걸 알고 귀신같이 전대협이 매칭을 시켜준다. 근데 전대협이 대학생이야. 여기 지금 임종석 씨도 지금 대학생일 뿐. 대학생이에요. 터치가 안 돼. 당시에는 이제 그 해외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민주화 운동들이 상당 부분 이제 남한 정부에 비판적이다 보니까 약간 친부적 성격을 띄었고 거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북한에서 통일전선 전술 차원에서 누군가랑 또 연결이 되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브로커라기보다도 이분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생업이 돼버려 그게. 제가 이제 그 교민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때 이제 보신 분들이 되게 여행사, 그다음에 고려항공을 통해서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인삼 수입해서 팔거나 그밖에 뭐 태권도 도장하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생업 차원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공작원 차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돈 벌려고. 네, 돈 벌려고. 그런데 요 임수경 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독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이 여행사 사장이 북한 비자를 발급받아요. 그래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가서 소련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들어가요. 중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 대사관이 뭘 믿고 비자를 내주냐라는 포인트에서 생계였지만 북한 쪽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생계지만 브로커 역할까지 했었던 거죠. 임수경 씨는 어쨌든 평양에 가서 46박 47일을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시간 동안 스포트라이트는 집중이 되고 있고요. 자, 이 안에서 임수경 씨는 또 아주 충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저거 뭐야?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금 북한에도 저런 사람이 있어? 나도 처음 봤어. 북한이 아니, 저렇게 저는 말려 지금. 정말 빠져나오지를 못할 정도네. 야, 저거. 와. 저 장면 진짜 많이 봐요. 아이고. 어깨, 손. 제가 돌아가면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저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뛰어들어와서 막 누나! 한번 안으려고 막 그러고. 그 와중에 남쪽에 우리 가족들한테 편지를 좀 보내달라고 이산 가족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고 박사님? 근데 저 편지 주는 거는 카메라가 있는 데서 주는 거는 저거는 짜서 준 거야. 짜서 준 거야. 와. 그러면 안에 편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간첩으로 그냥 그 길로 누가 감히. 감히. 그렇구나. 안에 행운의 편지. 임수경 씨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쌩얼에 남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들어서 나도 한번 보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막 안긴 사람들은 그건 진짜 막지 못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그건 진짜 돌발 행동 맞네. 그건 돌발 행동 맞는데 돌발 행동처럼 가장한 편지 주는 것 같은 건 이상하죠. 우리 찾아달라 이거는 아니고. 그러네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 모습이 그러니까 능라 경기장에 가면서 김일성 앞에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청바지에다 티셔츠 입고 저 운동화 신고 어디 김일성 앞에서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그래요. 또 김일성 만나서 포옹하고 툭툭 손도 다치고 이런 모습에다가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원고 없이 말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그게 쇼크였구나. 너네도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우리가 그렇게 사회주의 교육을 했는데 너네는 왜 저렇게 임수교육처럼 못하냐? 자기가 못하게 해놓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이나 못하게 해놓고 서러문이 없이 사전 준비 없이 했는데 그게 깜짝같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실수를 하거나 즉석에서 말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없어져서 그건 없던 일로 됐는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임수경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럴 것 같아요. 난 그 5.1 경기장 그 행사에 다 참가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배워보셨네요.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그때 임수경 때문에. 더 집중 중이니까. 기자니까. 취재를 해야 되니까. 기자직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평양 시민이니까 또 평양시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해서 저 행사를 보장했어요. 아니 기자님 그럴 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뭔 소리야? 아니, 여기 집 앞에 뭐 소집 그거는요. 안 나가면 명단이 다 나와요. 명단이야. 매부서에 누구 출석. 그저 그 명단이 내려오면 행사 오전에 불러주고 아침에 모여서 떠날 때 대려 점검하고 가던 도중에 이건 또 진짜 대려 그런 점검하고. 야, 통장들이 다 하는 거지. 문제랑 똑같네. 당연히가 딱 해요. 안전원하고 당연히가. 임수경이가 어디 가나 연설을 하는데 원고가 없이 하는데 김정일이가 괜히 간부들에게 역정낸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에 비해서 모든 간부들은 자유대로 발언하지 말고 딱 당위 사상과 위쪽 지도체제에 준해서 글을 쓰고 검증받고 그걸 읽게 딱 원칙이 돼 있어요. 검증을 받아요. 북한에는 자유대로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여기서 근데 애드립으로 한 거야. 근데 그런 나라에서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그게 김정일이가 이거 들고 있는 줄 잃는 줄 알았는데 그 조그만 체니 아이가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막 하니까 주민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간부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네. 주민 여론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이콘이 된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이 여론이 먼저 생겼다. 네, 여론이 야, 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러네. 그래서 그때 우리 간부들은 왜 저렇게 못하나?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또 욕질한 그렇지. 거예요. 아무튼 임수경 씨는 지금 막 파릇파릇 막 자유롭게 말하고 움직이고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자유로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제 방북한 걸 패키지 상품을 비유를 하셨는데 예, 자유여행의 패키지 상품이었던 거예요. 자유여행 패키지. 자유여행.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이. 자유이용권이야. 자유이용, 그렇죠. 오후에 5개만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이용권이야. 마음대로.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가기 싫은데 안 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일화가 있었는데 이 간부가 임수경 씨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카드 섹션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피하면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피했습니다. 당에서 시켜도 안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수경 씨가 북한에 가자마자 당 간부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선전포고? 나를 체제 선동에 이용하지 말아라. 시작하자마자. 이거 명확히 알았구나. 똑똑하네, 그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많이 이용해서 저희는 교과서로 배웠는데요. 역이용 당했죠. 많이 이용 당하긴 했어요, 가서. 그거는 임수경이 없는 데서 뒤에서 임수경이가 어떻게 나가든 북한 당국은 체제 선전으로 나가게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임수경의 죄도 아니요. 그래 그렇게 보는데 어떤 경우도 위대한 김일성이 어쩌고 민족의 탕이 이런 말 일절 안 했어요. 딱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오라나무로 가자 부로. 오라나무로요? 그때 전대협 부호가 그랬대요. 우리가 선전받은 거는 조선은 하나다. 그렇지. 이것만 계속했지 절대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당에서는 조선은 하나다로 하라고 했는데 조선은 이제 북한을 일컫는 말이니까 조국은 하나다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아니 근데 쌍킴 이게 지금 막 어깨에 손 올리고 이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더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그 임수경 당시 학생이죠. 22살짜리. 3대 쇼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야. 첫 번째가 뭐냐면 소년 문화궁전인가? 거기 가가지고 빨간 예고 예대가 표를 이렇게 매줬어요. 임수경 맞아요. 학생한테. 누가 했어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근데 임수경 학생이 그걸 풀어서 바로 테이블에 놔버렸어요. 그걸 옆에 있던 학생들이 기겁을 했다고 하죠. 왜 풀었을까? 더워서.
여름이야. 그건 약간 자, 인간적으로. 생각보다 뭐야? 의미가 뭐야? 이게 왜 기겁을 조선소년단이 넥타이. 조선노동당의 제일 그러니까 새싹들을 키워내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8살에 무조건 입단을 해야 돼요. 그 상징이 이제 배지랑 아니, 그러니까 빨간 과거 삼각스톤. 우리나라를 일제놈들에게서 건진 그 투사들의 선열들의 피가 선열들의 피를 물든 형상한 게 바로 붉은 넥타이예요. 쇼킹 이벤트 넘버 2가 뭐냐면 가극을 보러 갔어요. 꽃 파는 처녀라고. 저거 봐야죠. 꽃분이 예, 꽃분이. 그러니까 지주한테 당하는 이제 꽃분이가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꽃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그 임수경 그 당시 학생이 이제 꽃다발을 들고 이제 올라갔어요. 무대 위로 쩔쩔래 꽃다발을 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꽃분이 역할을 했던 그 지주의 핍박을 받았던 그 어린 학생이 받을 줄 알고 딱 이렇게 했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지주 역할을 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 꽃다발은 지금까지 다 꽃분이가 받았을 거 아니냐. 지주 역할한 배우는 안 받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그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그 배우에게 악역이니까. 저 오징어 게임 할아버지 얘기 좀. 악역한테 주겠다. 드디어 굉장히 대박 쇼킹 넘버 3가 뭐냐면 김일성 당시 주석이 임수경 학생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쇼를. 매라고 목에. 스카프 같은 거를. 주최 쇼를 줬군요. 주최 쇼를 준 거예요. 이거 진짜 가져왔으면 대박이다. 이거만 거기 바보 아니에요? 완전 바보죠. 대대선선. 국보 1호. 그러니까 가보인데 같이 수행하던 수행원이 딱 보니까 임수경 목에 있어야 될 김일성 쇼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했더니 아 맞다. 깜빡 저기 내가 넣고 왔네요라고 선물로 그래. 천진난만한 발언을 해가지고 기겁을 했다고 하죠.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완전 완전, 클리어. 완전.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장군님께서 주신 가보면 평생 집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 그다음 모셔두고 그냥 바라만 봐도 감격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뭐 목에다가 거는 자체가 대상이 그거는 목에 걸면 안 돼요? 거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아니, 감히 교수님 주신 걸 목에다 걸다니. 전시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사실 뭐 김일성의 선물 같은 거를 뭐 그 자리에 넣고 온다든가 뭐 김일성의 어깨에 뭐 손을 대고 탁탁탁탁 친다든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장성택이가 그런 것 때문에 불손 때문에 맞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박수 건성건성 친다고. 박수 이렇게 쳤다가. 이게 북한 간부들 눈에 보기에는 불손하고 부충스러운 거야. 어떻게 저렇게 수령님 앞에서 인사도 저희들은 거의 90도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인사하는 것도 없는 것 같으면서 가서 막 이렇게 쟤 뭐야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내가지고 우리 수령님한테 저러는 거야? 이런 거가 굉장히 심했고. 왜 이걸 허락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근데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대협 대표 임수경 씨가 오는데 임수경 양이 오는데 대우를 상급 대우를 해줘라. 상급 대우. 그래서 아까 화면에 보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북한에서 당시에 외국 대표단이 오는데 벤츠 타고 다니면 장관급 이상, 볼보 타고 다니면 차관급 이상. 이런 식으로 다 차보고 알거든요. 하루. 그러니까 북한 말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래서 상급 대우를 해주라 그랬는데 누가 간부들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손한 짓을 해도 아자 수령님이 다 이뻐하니까 그냥 다 패스하는 거죠. 진짜로. 자, 어쨌든 이렇게 통통 튀는 임수경 학생은 고려 호텔에서 북한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일을 하나 벌입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입니다. 시크릿 코드 38. 38광? 38. 시크릿 코드 38. 38 광땡이 아니라 38층입니다. 38층. 어디 38층이냐면 임수경에게 내주었던 장관급 고려 호텔 38층을 의미합니다. 임수경 씨는 고려 호텔 38층을 혼자 갔었다고 그래요. 우와. 초특급 대우죠. 그런데 그래서 38층 시크릿 코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로 복귀해야 되잖아요. 하루 전 38층 그 높은 데서 임수경 씨가 탁 하니 창밖을 보다가 이제 다음 날이면 우리나라로 와야 돼요. 근데 북한 간부들을 정말 경악하게 만든 이 얘기를 꺼냅니다. 임수경 왈, 나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임수경 씨가 말한 겁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데 심정이다. 북한 호텔은 우리나라랑 다르다고요. 고려 호텔은 이 창문이 또 열린대요. 활짝. 창문이 열려? 38층이 활짝 열린대요. 그러니까 투신하려면 투신할 수도 있는 구조였다는 거죠. 김일성의 1호 지시로 임수경 초특급 대우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관리 소홀로 38층에서 진짜 뛰어내려가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북한 당국의 호의 아래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임수경. 그는 왜
38층에서 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라고 했을까? 자, 오늘 시크릿 코드 38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진짜 높구나. 진짜 높구나. 저는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특전 참가 대표로 온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수영입니다. 자, 나는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귀환하겠다. 와, 소름 돋아. 자, 이게 이 당시에 가능한 얘기냐? 평양 축전에 참가했던 임수경 양의 귀환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양이 과연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판문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박. 통일, 부국의 대장정에 나서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임수경 씨는 북한에 도착을 하자 돌아갈 때는 판문점의 군사분계점을 통해서 돌아가겠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는 임수경 씨 개인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만 그보다 그에 앞서서 이 전대협이라는 조직의 주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베를린에서 자유여행 편도로 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바로 간 오네. 루트로 돌아올 게 아니라 돌아올 때는 판문점 통해서 그러니까 이 일종의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패키지 여행의 최종 목적 결국 판문점에 가서 내 발로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온다. 전대협 대표로 나와 전대협의 대의를 알리겠다. 내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는 조국의 통일을 원한다. 이것이 우리 조직의 존재의 이유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쉽게 될 리가 없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냐 하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정전협정을 보면은 민간인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넘는 순간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우리는 북측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도 얘기한 거예요. 임수경 씨한테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제3국을 통해가지고 정식으로 들어가라고. 왜냐하면 이 판문점 통해서 이 건너가는 순간 남쪽으로 북측이 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걸 봐주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측에서도 판문점 통해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복잡해지는 거. 복잡해지니까 그냥 제3국 통해가지고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서울로 돌아가라. 이렇게 됐는데 임수경 씨가 방북한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날 나는 판문점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북한 당국과 또 약간 마찰을 일으킨 거죠. 임수경 씨는 갔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보내달라. 나 안 그러면 진짜 나 죽겠다.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러설 수가 없죠. 그렇죠. 앞에 단식 농성도 했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 날을 2차 귀환 시도의 날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유엔사가 허락을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유엔사가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그 기한을 8월 15일로 잡았는데 허락해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예상 날짜 하루 전인 8월 14일 날 북한의 고위 간부가 임수경에게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이거를 들은 임수경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지곧대로 들을 사람이 또 아니죠. 엉엉 울면서 나 가야 된다. 나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다. 나 지금 다 쌌는데 진짜 못 가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때 얘기를 한 게 나 진짜 못 가면 여기 38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그거였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네요. 여기에서 투신 자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 정도 결의가 있다, 결기가 있다. 진짜 투신하겠다는 말이 거의 농담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에서 교육받기로는 그때 김일성이 너는 나의 딸이다. 평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임수경이 아니다. 나는 남쪽에 가서 통일을 위해 투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판문점을 넘어가겠다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해진 거랑 들은 거랑 너무 달라서. 배영호 의원님, 이게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맞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쪽으로 가려면 수많은 차단소를 걸쳐야만이 나오는데 임수경 씨가 내가 가서 내 발로 걸어서 판문점 넘어갈 거야라고 하면 당국의 견지에서는 이거 다 허용해줬다는 가도록 차까지 다 보장해서 판문점 통과시켜서 결국 판문점까지 내서 갈 테면 그러면 당국으로서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전협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당국이 이걸 열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말하자면 큰 부담인 거죠. 선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학생인데. 야, 아니 그러면 이 남북 모두 판문점 이 군사분계에서 넘는 걸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 27일 날 임수경 씨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설 수 있었나요? 이게 난 김진 기자 이거야. 우리 측에서도 곤란한 게 오자마자 잡아서 끌고 가는 것도 그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요, 이거. 부담스럽죠. 그럼. 유엔사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별로, 유엔사도 반대, 북한. 그거 아는 북한도 반대. 삼자가 다 반대하는데 임수경 씨는 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북한도 밀렸어요. 임수경 씨의 기세에 밀려서 북한이 판문점까지는 데려가요. 또 옆에 그 북한 대학생들 세워서 같이 손잡고 데려가요. 판문점까지. 근데 북한 능력으로 판문점을 안전하게 통과시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도. 판문점 북측 경계선까지만 데려온 거죠. 거기서 북한이 손을 떼기도 뭐하잖아요. 그래서 7월 27일 북측 판문점에 나타나요. 목에는 자기가 직접 그린 태극기를 또 메고 나타나요. 그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골 때리는 장면인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막든 유엔사가 막든 나는 이걸 넘어가서 체포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대협이 역사적인 금기를 깼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여기까지 왔어요. 이 앞에 이제 북한군 병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엔군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린 대한민국이잖아요. 남북 취재진 다 몰렸잖아요. 임수경이 딱 와요. 근데 누가 가로막냐? 북한군이 딱 가로막아요. 거기까지는 북한이 오게 해줬잖아요. 근데 북한군이 딱 가로막으면서 여기 넘어서면 우리가 당신 안전보장 못한다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 유엔사도 반대했었죠. 결국 그때 7월 27일 결국 임수경 씨가 못 넘어가고 후일을 기약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발언이 녹화돼 있어요. 함께 보시죠. 못 넘어갔구나. 왜? 못 넘어갔어요. 내 땅, 내 나라 땅을 밟으면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이곳 판문점까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단식을 하면서 이곳에서 나의 전쟁의 100만 학도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임수경 씨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측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세계 축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표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림이 괜찮네요. 압박이죠. 어찌 보면 전 세계 이 청년들이 그림이 아주 괜찮아요.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 뒷이야기 하나 참 뒷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아요. 그때 상무조에 있었으니까 북한 밀린 거예요. 임수경의 의지에. 거기서 자기가 김일성이 따지라고 그랬던 사람을 잡아가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그리고 또 유엔사가 지금 관리하는데 유엔사 허락받기도 그렇고 이것저것 애가 타는데 근데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교시가 보내지 말라. 돌아가라. 온길처럼. 위험하다 너무. 김일성이 그랬는데 계속해서 김창룡이라고 그때 청년동맹 부위원장 겸 학생위원장이 이 가이드 총 대표를 했는데 정말 골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쟤는 왜 따박따박 우리한테 대들고 저러냐? 가라 그래도 안 왜 가. 호텔에서 밥을 우리가 상급으로 진수성찬을 매일 차려주는데 밥이 묵은 쌀이니 반찬이 맛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 평창교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만경대 가라면 뭐 만경대 왜 가야 되느냐고 시비를 걸지. 저거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보내주겠다고 비행기로 가라는데 또 그거 보고 막 가겠다 그러지. 쟤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고 계실 텐데. 아니, 지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임수경 전 의원 한번 나왔으면 와 진짜. 자, 그렇다면 임수경 씨는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됐을까요?
판문각에 8월 15일 2차 광복절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때 막 북한 사람들 울고 난리였어. 날짜가 난 이게 기가 막히다. 넘는다. 어디? 넘어요, 넘어. 어이 밟았네? 네, 단을 밟았네요. 아부들이여 그리고 3천만 동포여 우리 함께 통일조국의 춤을 추는 그날까지 힘차게 통일에 대한 걸음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기 북한분들이 나 들어갔어요? 야, 북측에서 남측을 보는 영상과 같이 볼 수 있네, 이제. 넘어왔네요. 맞아, 이 모습 많이 봤다. 자, 어쨌든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기 싫었던 유엔사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냐? 사정사정해요. 이번만은 제발 예외로 해달라. 유엔사 입장에서도 계속 저기 두면 애가 단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권 문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엔사에서도 오케이. 극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임수경이 넘어가기 1시간 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딱 됩니다. 그래서 임수경을 딱 인도받은 인수한 사람이 바로 유엔군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막 되게 많이 막 울고 함성 막 하는데 그 누구? 또 자원적으로 와가지고 가지 마 수교가 뭐 죽는다 뭐 이러면 우는 사람들은 다 배우들입니다. 배우요, 연기 하는 걸 다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력 좋네요. 연기력 좋더라고요. 한국 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저 장면 보면서 야 북한 사람들 정말 많이 통곡하고 울더라. 그러니까 저기 들어갈 학생들은 그게 학생들이 아니고 자원적으로 와서 수교가 가지마 가면 죽어 하고 울부짖는 학생들 그게 조직분주입니다. 왜냐면 거기서도 뛰어넘을 수 있어서 안 되겠고. 안 되죠. 거기 충실한 사람만 있어야지. 수경이랑 같이 갈래? 수경아, 내가 수경이 저기까지만 데려다 주고 올게요. 웃겨, 저기까지다. 자, 임수경 씨가 군사분계점을 넘어가는 시점에 또 북한 주민들을 굉장히 놀라게 했던 장면이 있는데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어머, 그러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신기하다.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성호를 걷고 기도를 했죠. 그 임수경 씨가 말하는 거는 북한 텔레비가 중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요. 중계를 못했는데 제스처를 바꾸는. 저게 지금 가려고 7월 27일 왔다가 못 들어가고 단식 투쟁하다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생각한 거는 자 이제는 분단된 모습을 인민들한테 직접 보여주자. 저놈들은 특무들한테 안 집은 특무들한테 잡혀가는 거를 보여주자. 이게 바뀝니다. 이게 실시각각으로 바뀌어요. 그게 장성택이가 총책임자를 했거든요. 그때 그게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이용하려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북한 전략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변하는데 수리 변화죠. 그 북한 텔레비가 성호를 긋는 거를 예견을 못해. 앞불사인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넘어가기 전에 그걸 하는데 평양 시민들은 거의 그러니까 저게 뭐 종교 저런 거. 근데 북한 텔레비도 그렇게 돌발 행동을 할지 중앙 텔레비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서 사람들이 임수경이가 끝까지 북한에 충격을 주는 거죠. 맞아요. 아니 사실 뭐 북한에서도 뭐 난리 났었지만 저날 북한 못지않게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난리가 났습니까? 그러겠죠. 결국은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임수경 씨는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일단 친원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안기부에 넘기죠. 그래서 헬기를 타고 바로 이제 안기부로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잠입 탈출이잖아요, 이른바 국가보안법. 그렇지. 그래서 국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으로 넘겨졌고요. 처음에는 15년형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거죠. 15년. 그러다가 이제 항소심을 거쳐가지고 5년형으로 이제 감형이 됐고 그 이후에 그 석방이 되죠. 특사로 그러네.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충격적인 게 북한 사람들은 임수경이 분명히 사형 내지는
오덕수 용서 같은 데 끌려갈 것이다. 무기징역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년을 받았대. 놀라운 일이지. 근데 그게 또 줄었어. 5년을 받았대. 너무 놀라워. 근데 특사로 3년 만에 나왔대. 그거 뭐 하자는 거야? 그다음에 좀 이따가 국회의원. 맞아요. 그거 진짜. 태호 의원님도 이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구류돼서 이렇게 그 선에 묶여가지고 이제 구류되는 장면, 그다음에 재판에 나가는 거 이건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감면받고 그게 또 특사 받아서 나오고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간 것만 저는 공개를 안 했지. 아예 안 했지. 아예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나중에 오고 나서 북한에서 기자단이 한번 임수경 씨 집을 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왔다 올라간 북한 기자들, 특히 임수경의 집을 소위 유격전에서 쳐들어갔다고 자랑하는 애들은 굉장히 까불었어요. 올라와서 우리 앞에서. 근데 뭐 어떻게 한기를 따돌렸대요. 자, 그래서 임수경이 집에 떡 들어가니까 자 하더니 냉장고 쫙 하더니 병맥주를 쫙 꺼내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거 전부 상상 못하고. 상상 못하지. 감옥 갔는데. 의원님들은 국영학생을 수도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자손의 것으로 우리 정부의 영문이 기록될 때 우리 이게 우리 가족들 분위기고 낯설지 않다는 내 의미에서 이렇게 한 자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잡수셔요. 맞아요. 정말 포기를 꼭 이루랍시다. 병맥주를 쫙 해놓고 이렇게 하더니 그다음엔 웃방 위에 2층에 아마 뭐 임수경이 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거기까지 엄마가 안내하더래요. 저 올라가 보니까 평양에 있을 때 임수경이가 받았다는 선물들이 다 진열돼 있고. 진짜? 안 뺏기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그 기자들도 말했더라. 이걸 어떻게 방점 넘어갈 때는 빈몸으로 갔는데. 어떻게 무슨 손 타고 들어갔지? 그 갔다 와서 말하는 사람도 우리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듭니다. 네. 이 사람들은 그다음엔 어떤 데도 임수경의 집에 갔다 온 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방송이건 뭐건 정치 학습에서도 일절 취급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기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뭐 저 임수경 제가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정말 힘들다 뭐 이 정권 정말 때려 죽일 정권이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말이 기자들 딱 마이크 대니까 아이고 우리 임수경이가 갔을 때 평양 시민들이 그렇게 잘 환대해줘서 우리 임수경이가 정말 좋은 환대를 받고 나왔고 뭐 이런 평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가 자상히 다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저거 가도 다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저런 말도 막 해? 그러는 거지. 그래요. 그렇지. 아니 저도 사실은 몇십 년 만에 자세히 알고 나니까 어땠어요 오늘? 예? 딱 얘기 듣고는. 저도 사실 잘은 몰랐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라서 잘 몰랐는데 저 시대에 이 사람들을 좀 대변해주는 뭐 시원함을 좀 줬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원하던